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와 AI 섹터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미국 월가에서 엔비디아 매도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많은 지금 서학 개미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국내 반도체주들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주가에 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데요. 주요 고객사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또 반도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는 게 이 엔비디아 매도론의 근거였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최근에 미국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주들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럼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엔비디아 지금 차트를 보니까 60일선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엔비디아 지금 차트를 보면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52달러, 152.8달러 한번 터치한 다음에 반등 한번 없이 계속 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왜 실적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왜 못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블랙엘 이슈가 좀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발열 문제든 설계상의 문제든 이게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세가 사실은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예상하는 것만큼 좋게 나올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0%씩 성장하던 기업이 이제 200%로 성장하면 그 200%도 엄청난 것인데 300% 대비해서 좀 적네? 느낄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또 그 다음에는 한 150% 성장한다고 해도 200%하고 비교해보면 또 낮은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주가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델 컴퓨터 때문에 하락을 한 거죠. 델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예상 외로 좀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죠. 그 이유가 지금 블랙에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제품을 안 사고 투자를 좀 미루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엔비디아를 걱정했었던 게 뭐냐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 제품을 구매를 안 하고 신제품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젠슨왕은 아니다. 지금도 제품 없어서 못 팔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델의 주가 그 매출을 보니까 신제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기존 거 좀 중단할게요라는 것들이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혹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대리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좀 약세를 띄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심리가 그나마 그 레거시 반도체보다는 AI 최첨단 반도체 쪽이 좋지 않겠냐 했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레거시 반도체도 내년에 IT 제품, 디바이스 제품의 수요가 여전히 나쁘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D램은 이미 꺾였고 낸드마저도 빠르면 1분기 이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은 아쉽게 만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이 투심을 되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반도체에 쏠렸던 이 수급이 하드웨어보다는 이제는 소프트웨어다. 이래서 오늘도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한 달 동안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한 번은 조정이 나온 후에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좀 조정을 받아서 우리 증시도 좀 같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다 오르고 있어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 훈풍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네. 우선 최근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급 흐름, 유동성은 좀 적은데 주도주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 테마에 집중되는 부분. 다만 이제 시세 연속성들이
장기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 AI주의 경우에는 작년도 AI 산업 개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 좀 급등하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한 장기 조정을 좀 받았다는 점, 이 점이 최근에 다른 어떤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서 수급이 좀,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관련된 어떤 반등 요인들 그 이외에는 사실 일부 미국의 어떤 AI 규제 완화에 관련된 어떤 정책 기대감들,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작년에 AI에 관련된 산업 확장성, 그리고 앞으로에 관련된 기술 고도화, 그다음에 파급력 같은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을 좀 이뤄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의 어떤 상승폭들이 좀 돋아지는 어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차이점들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뭐 이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내면서 서비스의 상용화를 좀 이뤄내고 있는 최근에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이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향후에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효과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일단 뭐 상승폭들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과거 매물대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일정 구간은 조정 양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점, 이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수급적으로는 1월달 CS 2025까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아직은 좀 유효하다는 점, 이 점은 수남의 관점에서 수급은 영속성을 좀 더 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전고점 부근까지는 약간의 매물대가 있다라는 점은 조금 부담이지만 그래도 CS라는 모멘텀이 있는 만큼 추가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지금 AI 소프트웨어주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충분히 기업형 서비스라든지 정부 관련된 서비스 쪽에서 이제 부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두각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존 비지온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뭐 이 회사가 원래 과거에 정보보호라든지 정자세금 계산서, 뭐 ERP 등 기업 경영과 관련돼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예전엔 CD롬으로 제품을 판매를 했다라면 이제 이거를 이제 AI 클라우딩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신제품 아마란스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전체 매출을 좀 증가시키고 있고요. 또 옴니아솔 등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가 싱가포르 등 해외에도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AI 기업이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한다라면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조금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한번 이거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라면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완전 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회계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연속성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회사로 바꾸게 된다면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 업데이트를 새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 번거로움이 있어서 한번 계약한 업체하고는 꾸준히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 ERP를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수요가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 주가도 사실은 7월 달까지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조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지점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라면 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6만 7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뭐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부장님과 대표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 만약에 내가 AI 소프트웨어주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지금 너무 열풍이 지금 뜨거운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수익을 챙겨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지, 실적이 찍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괜찮은 AI 소프트웨어주 없나 하시는 분들은 더존 비지온을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또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공략주로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셀트리온, 홍콩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7년 매출 10조 원을 목표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셀트리온의 이 이슈가 이 바이오 투심을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영희 대표님, 지금도 셀트리온이 5%대 강세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바이오 투심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건가요? 네. 우선 뭐 단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일단 이 제품의 이 카테고리가 좀 다변화될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오늘 좀 일부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발 골수종 치료제입니다. 이게 혈액암 치료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잘렉스라는 것은 얀센이 과거에 이 개발을 해서 현재 이 특허 보호 조치가 좀 만료가 됐습니다. 해당돼서 바이오시밀러 이 개발들이 시밀러사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본격화된 그런 의약품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2020년도에 다잘렉스가 IV 제형에서 SC 제형제로 미국의 이 FDA 허가를 좀 듣겠다는 관점. 그래서 이번에 삼상에 관련된 이 유럽 신청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는 이 효능에 관련된 입증성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진다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셀트리온의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 대형 바이오주의 어떤 수급 악화, 노이즈 이슈에 의한 수급이 위축됐던 국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좀 동반해서 이제 하락을 했던 그런 어떤 이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면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에 관련된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생물보안법 이슈 이 부분이 연내 통과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가 좀 유력하다는 관점 이 부분은 중장기 관점에 이 미국의 어떤 이 빅파마들과의 어떤 협업 내지는 양산 이원화들이 본격화되는 어떤 구간이 2026년도를 좀 대비해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들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CDMO사가 지금 많이는 빠졌지만 실적의 훼손도가 없고 향후의 모멘텀들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구간도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각 이슈가 좀 아직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12월에 금리 기조가 어떻게 좀 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이 우선은 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 양분해서 본다면은 CDMO사의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도 충분히 전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별적인 모멘텀을 주시해야 함과 동시에 CDMO 기업, 그중에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에 뭐 뷰노나 루닛이 한번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 노을, 오늘 미국 FDA 뭐 제품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8%, 뭐 랩지노믹스 5%, 지금 의료 AI 종목들도 여전히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기존의 바이오 대장주였던 알테오젠과 루닛의 차트를 비교해봐도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바이오 대장주에서 의료 AI로 수급이 이동하는 건가요? 아까 이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연장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헬스케어, 의료 그 AI 진단 관련해서도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루닛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13만 원 언저리까지 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최고가 대비해서 절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줄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막상 시가총액은 4조 혹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좋아진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현실화가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JLK라든지 루닛, 뷰노 뭐 등등의 기업들이 이제는 그게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아예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개발하는 임상 관련해서도 자기들의 제품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환자의 어떤 초기 진단만 하는 거가 아니었나 했다가 이제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다른 분야로도 활용될 수 있구나 하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긍정적인 이슈로 주가가 오르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희망적인 내용으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너무 또 과하게 오르게 된다면 또 다시 한번 거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매출하고 비교해봤을 때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은 오르더라도 조정받고 또 그러면 다시 또 저점에서 오르는 약간 점진적인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용 AI 관련 종목들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만큼이나 지금 코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하겠다라는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주로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에코프로비엠의 개별 이슈로만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슈인 건가요? 우선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뭐 큰 노이즈다라고 좀 보시는 게 IRA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 전기차 캐즘 부분도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좀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실적의 기대 효과들도 굉장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슈들이 주가에 어떤 상당히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해 보지만 최근에 노스볼트를 좀 중심으로 보면 노스볼트의 어떤 파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수세로 좀 유입됐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좀 강한 흐름들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현재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상장 신청일로부터 45일 안에 상장 심사가 좀 마무리가 된다면 빠르면 내년 1월 말이고요. 늦어도 한 2월 초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확정되거나 이제 완료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LNF가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결정했던 그 시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약 40에서 한 45%까지 상승했던 이력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현저히 지금 낮아진 주가 상태를 좀 고려해도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조금 더 상승 여력 관점에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난 11월 15일 신저가 이후에 수급적으로는 지금 반영 효과들은 좀 크지만 역시나 21만 원대 241선까지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좀 크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급 유입 특히나 외인 수급이 얼마만큼 더 많은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엔터주와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AI 소프트웨어주 못지않게 이 엔터주들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 점과 또 주요 아티스트 BTS와 블랙핑크가 이제 내년에 컴백을 하면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이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오전장에는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나 싶더니 또 뭐 AI 소프트웨어나 뭐 2차 전지 쪽으로 다 수급이 몰려가면서 엔터주들이 지금 음봉 전환했습니다. 네. 지금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내년을 지금 엔터주를 더 좋게 보더라고요. 네, 뭐 저는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뭐 트럼프 정책 관세 무풍지대다. 엔터 관련해서 음악, 공연, 세금을 더 부과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부분들, 또 중국이 문호 개방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오래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업하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인 거고, 또 저는 최근에 엔터주들이 강화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환율에도 영향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가 다시 한번 순식간에 1,400원, 오히려 1,400원 돌파했죠. 장중에는 1,405원, 6원도 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럼 어쨌든 미국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를 띈다라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엔화는 약세가 아니에요. 여전히 한 150엔 초반, 155엔 밑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화만 약세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또 해외 공연을 많이 하는 게 또 일본이거든요. 근데 연초마다라도 엔화가 뭐 160엔 돌파해서 170엔 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일본에서 공연을 많이 해도 엔화 약세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예전보다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본 공연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더 늘어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환율 효과도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로 갈수록 조금 더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BTS가 됐든 블랙핑크가 되었든 이제 완전체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엔터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엔터주의 온기가 게임주로도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을 통해서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자신의 X 계정에 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 머스크가 무슨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디아블로4라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영상이 또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게임주를 언뜻 지금 머스크가 힌트를 주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변영희 대표님. 최근에 이렇게 앨런 머스크의 한마디에 국내 증시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게임주들 여전히 강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게임주도 이 머스크 트레이드에 영향이 있는 걸까요? 초기 모멘텀들은 수급적으로는 크게 좀 반영을 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향후에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어떤 형태로 좀 구현될 것인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컴퓨터스 홀딩스가 시초에 좀 강했는데 해당 대선은 스페이스포트라고 좀 불리우는 미국 내 이 게임 IP를 좀 갖고 있거나 라이선스를 가장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향후 이 일론 머스크의 이 게임 스튜디오와의 협업 관련된 어떤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졌다는 점, 이 부분에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는 이력 현상 때문에 오늘 뭐 주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리긴 했지만 오늘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은 게임 스튜디오의 어떤 출시가 앞으로 어떻게 좀 구체화되는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현재는 게임주에 관련된 수급들은 사실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죠. 왜냐면은 3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희비가 있었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만 실적이 반대로 계속해서 좀 부진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다는 관점.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신작 출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게임주들의 개별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면서 추세를 좀 되돌렸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출시 이후에 흥행으로 좀 이어졌던 기조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게임주의 경우는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내지는 신작 출시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는 뭐 펄어비스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조정을 좀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내에서는 컴투스 홀딩스와 또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저희가 한국은행과 관련해서 나온 이슈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지금 깜짝 인하였어요. 좀 의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우리가 금통이 열리기 전에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중은행 한 94%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0.25포인트를 좀 내렸고 연금리 3%를 좀 확정을 했는데 일단 뭐 글로벌 기조와는 좀 다르게 국내 역시도 금리를 좀 인하했다는 관점들은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국내 증시에게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산타랠리 연말에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저는 11월보다 12월에 오히려 수급 기조 관점에서 더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집권 1기에서도 확인했던 이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 지표를 봤을 때는 과거에 트럼프 1기가 당선 이후에 11월까지 증시가 한 2, 3주 조정받았고 12월에 약 3주에서 4주가량 우상향했던 점들을 좀 고려해보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말에는 우리 시장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참 많은 이슈들, 종목별로 또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